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의 영어과 진광고 담당 김상백 선생님입니다. 기말고사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학기 전체 이제 등급이 다 나온 성적표를 다 받게 될 거고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시험 분석을 하면서 저도 느낀 부분이지만 일단 진광고가 좀 작년과도 굉장히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시험 범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제 유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영어라는 이런 언어적인 이런 본질에 더 가깝게 공부를 시키려는 이런 선생님들의 좀 많은 고민의 흔적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한 학기였습니다. 2022학년 1학기, 2022년도죠.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시험 범위부터 확인할 건데, 시험 범위 교과서 YBM 한상호 사용하고 있죠. 시험 범위 3과 4과 일반적이죠, 이게. 모의고사 지문들인데, 좀 다른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모의고사 지문들을 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한 지문, 두 지문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굉장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제각기 다른 그런 기출에서 이렇게 한 개, 두 개의 지문씩을 모아서 총 12개의 지문으로 시험 범위를 이렇게 구성하셨고요. 많은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설문이었는데요. Beware Online Filter Bubble이라는 그런 연설문을 또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때는 그 BTS의 RM, UN에서의 이런 연설문을 포함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사회적인 온라인의 문제점에 관한 좀 시사적인 그런 연설문을 좀 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he Little Princess, 어린 왕자죠. 중간고사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뒷부분이 이제 원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부분이 좀 타 학교와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위에 두 개의 시험 범위는 좀 일반적으로 기본 은평구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좀 비슷한 그런 유형이라면 요건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죠. 조금은 낯설 수 있는 그런 시험 범위였습니다. 문제 구성하고 유형 볼 건데요. 일단 객관식 33문항 총점 100점이었고요. 주관식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는 주관식도 출제가 돼서 좀 주관식의 비중도 어느 정도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 객관식 유형으로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때보다 훨씬 쉬웠겠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 객관식이라고 해서 꼭 쉽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더 함정을 파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유발하는 걸 통해서 또는 확실한 내용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그런 유형들을 충분히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 100%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구성을 좀 볼 건데요. 교과서에서 8문항 대략적으로 전체 24%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가 됐고요. 모의고사가 가장 많았죠. 10문항. 그래서 전체적으로 30%죠. 30% 정도의 비중이었고요. 연설문도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8문항 출제됐고요. 24% 정도. 그 다음에 어린 왕자였죠. 원서에서 7개의 문항. 그래서 좀 골고루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골고루 이렇게 출제하려고 노력하신 노력이 좀 보였던 시험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평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어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좀 같이 한번 총평을 해볼게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어법 어휘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편이었는데 올해 중간고사 때부터 시험 범위를 듣는 순간 선생님도 오잉?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선생님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지문들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그 시험 범위에서 어법 어휘뿐만 아니라 좀 내용 파악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특히나 뭐 아까 처음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다른 학교와 비슷한 시험 범위 이외에 좀 특이한 시험 범위들, 그래서 연설이나 또는 이런 원서에서 출제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법보다는 확실히 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요걸 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법의 문제 자체는 많이 어렵다고는 볼 수 없지만 좀 여러 개 골라야 하는 유형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래서 전체적인 시험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없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실수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 나오지 않아야 1등급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한 개 문제 정도 틀려야 1등급 한다 라는 각오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고사하고 비교해서 이번 기말고사의 특징은 서술형이 없었죠. 그래서 주관식 없이 전부 다 100% 객관식 선택형 문제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뭐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지문은 세부적인 어법, 어휘, 내용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용뿐만 아니라 각 문장별 어법 구성들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야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설문하고 원서에서는 뭐 긴 지문에 보통 3개, 4개 문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출제하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보통 이게 국어에서 좀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좀 이렇게 드문데 국어 시험처럼 그 긴 지문 하나 놓고 한 페이지에 긴 지문 하나 놓고 나머지 다 문제, 그 지문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3개에서 4문제 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출제를 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범위 당연히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야 하고요. 그 내용 파악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모의고사의 범위는 꼼꼼하고 그 다음에 좀 완벽하게 각각의 문장별로 다 쪼개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반대로 여기 연설문과 원서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전반적인 내용과 그런 세부적인 내용, 요거는 뭘 지칭한 뭐와 같은 표현일까 이런 걸 좀 같이 고민하면서 내용 위주의 학습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 진강고 학생들 시험 다 봤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쉬웠나요? 마냥 쉽지 않죠,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2학기 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거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완벽한 어휘 학습을 해야 합니다. 어디?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 범위 전체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단어들은 다 알아야 해요. 당연히 외워야 하는데 보통 친구들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다니다 보면 뭐 영어 과목이 특징이 뭐 보통 주 2회 수업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수업이 있는 전날 부랴부랴 공부를 하죠. 숙제하고 뭐 시험 볼 거 외우고 부랴부랴 전날 하거나 또는 학원 가기 전에 하거나 뭐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사이에 빈 시간에는 뭐 이제 물론 할 게 많죠. 또 뭐 다른 거 하느라 또 영어는 잠시 있고 그리고 또 수업 전날 또 바짝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이 영어 과목이 우리가 수능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내신에 있어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측면보다는 암기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해요. 다만 범위가 엄청나게 많을 뿐이죠. 암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적은 시간을 자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많은 시간을 한 번에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수업 시간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평상시에 좀 계속해서 학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료를 그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닥달하고 있고요. 왜 안 했니? 이렇게 닥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암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테스트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친구들이 좀 더 본인의 암기 상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은 뭐 거의 매일 시험을 봐야 하고요. 암기 테스트를.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마찬가지 수업 할 때에도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이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뭐 저는 온라인 쪽이 훨씬 더 편해요. 외우기도 편하고 시험 보기도 편해서 온라인 쪽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종이 시험지로 봐야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모두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계속 학습과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험 범위에 대한 어휘를 좀 완벽하게 외웠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내용 학습을 해야 하죠. 그래서 자, 시험 범위에 대한 모든 내용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학습해야 하고요. 내용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해석 연습을 좀 해야 하죠. 시험 범위 내에. 그래서 연습해야 하고요. 학생들에 따라서 어떤 해석 연습 한 번 하고 나면 내용을 완벽하게 또 이렇게 암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해석을 다 했는데도 또 나중에 또 얼마 지나면 또 내용에 가물가물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해석 연습뿐만 아니라 내용 요약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별로 또는 뭐 단락별로 이렇게 요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약을 뭐 보통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의 분량으로 요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요약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내용을 다 알아야 이걸 요약하잖아요. 그래서 내용 학습을 덩달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내용 요약을 좀 많이 해보셔라. 요게 좀 가장 좋은 내용 학습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완벽한 어법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내용까지 알았다면 이제 문장별로 각각의 문장을 다 쪼개놓고 아, 여기에선 요런 걸 활용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요런 걸 활용할 수 있겠구나를 좀 확실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연습도 많이 필요해요. 이거 뭐 내신 기간에만 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학, 이런 왜 내신 시험을 준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들을 통해서 미리 좀 어느 정도는 문장을 이렇게 분석하는, 쪼갠다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는데 문장을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신 시험 대비할 때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저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테스트 보고 있고요. 어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변형 문제들 풀어봐야 되죠. 이제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 변형 문제 마지막으로 왜 풀어보냐면 내가 지금 이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요런 유형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이 다 수능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수능형의 변형 문제들은 다 풀어야 합니다. 다만 좀 학생별로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 된 그러한 상태와 그 다음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적은 이런 문항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좀 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뭐 이런 모든 유형의 친구들을 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본인의 입에서 선생님 저 이제 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무한으로 계속해서 변형 문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연습해서 정말로 이렇게 물 샐 틈 없이 꽉 이렇게 준비를 해 두어야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걸 또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정말로 다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2학기 또 멀리는 2학년, 3학년 이렇게 진학해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진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 김상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